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펜스탁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혜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시작부터 제가 좀 말을 줄이겠습니다. 두 분 얘기하실 게 너무 많은 날이어가지고 오늘 이슈 보겠습니다. 이슈부터 반도체 얘기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이제 스타게이트를 비롯한 반도체 동맹에 합류하는 모습. 그와 관련해서 오늘도 반도체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김민준 전문가님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게요. 온 우주가 도와주고 있네요. 네, 온 우주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시청자분들에게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런 인정보다도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반문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조선방산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 좀 씨를 뿌렸던 분들의 수익률이 더 좋았죠. 반도체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옆에 계신 이사님도 연초에 저도 좀 논리가 이제 그렇습니다. 상법 개정 이런 수혜도 있지만 지수가 가려면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여야 됩니다. 사실은 상법 개정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도 강하게 3천을 안착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삼성전자가 6만 전자가 되고 6만 전자까지도 시장의 의심의 눈초리가 상당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7만 전자 가겠어. 그런데 이제 파운드리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오늘 또 우리가 다룰 주제,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투자를 확대해가고 있다는 것이 핵심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반기에 씨를 못 뿌려서 좀 놓쳤던 분들, 지금 씨를 뿌려서라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시장 개장 전에 좀 풀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어땠느냐? 샌디스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AT, ASM.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보니까 녹화를 돌려보고 보니까 5번 넘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네. 미국 증시 여러분들 장비 종목들 계속 가고 있고요. 메모리 종목들 계속 가고 있습니다. 왜? 업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면서 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흐름이 좋은 적이 있었던가.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연봉 차트 모습인데요. 올해 지금 신고가 갱신했습니다. 올해만 여러분들 그냥 몸통이라고 하죠. 저가 대비는 142%가 올랐고요. 종가 기준으로 올해 한 해만 116%를 오르는 기염을 토했거든요. 반도체를 사셨으면 이런 수익률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더 갈 것이냐? 더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명절을 앞둔 긴 연휴에 따른 것은 지엽적인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조정받았으면 좋겠다. 전 주식 이 17년간 하면서 조정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만큼 조정을 받았을 때 내가 들어가고 싶은 섹터 1위, 반도체라는 걸 증명하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건강한 의견들을 좀 나눠봐야 되니까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자, 이렇게 투자 계속 확대해 가는데 괜찮느냐, 버블 아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미국 시장에서 장 초반에는 주가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제 9시, 10시까지 안 좋았거든요. 선물 옵션 차트 모습인데 저는 어제는 좀 내려가지 않겠어. 기술적으로 양산봉 다음에 음봉자리. 근데 아래 꼬리를 달고 여러분들 종가 마감을 양봉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샘 울트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샘 울트만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직생에 가본 것 같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어찌됐건 계속적으로 돈을 만들어서 AI 시장에 진출하면서 반도체 투자 등등 인프라들을 확대해가는 이유가 선점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 지금 초기 단계에 점유율 많이 확보해서 독과점 구조로 가야 된다라는 포부가 좀 느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국내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다시 한번 D램의 삼강 위력, 특히 대한민국의 반도체 쌍두마차의 위력은 확인한 것 같습니다. 자, 샘 울트만하고 뭘 한다고 해요. 지금 뭐 한다고 한다는 게 핵심의 본질이 아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HBM의 공급망 중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 이걸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미국의 굴지의 그룹들이 아마존도 지금 인프라 투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울산에 또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소프트웨어 쪽과 반도체 접목 요소를 보게 되면 중심에 오픈 AI가 서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게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반도체 섹터는 구조적 수혜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스탠스가 그렇고 업황이 받쳐주고 게다가 우리가 뒤에 다루겠지만 정부 정책까지 화끈하게 밀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따가 이 금산분리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구조적 수혜의 중심의 절정 구간이 어디일 것이냐 계속 반문을 해보게 돼요. 캐펙스 투자는 2028년까지 진행되는데 저는 그래도 레거시와 AI 반도체의 절정 부분이 26년까지는 지속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조금 짧아요. 다른 분들보다. 다른 분들은 뭐 2028년까지 캐펙스 계속 지속될 거다 등등이 있는데 저는 금리 통화 정책에 좀 진심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장사가 없다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6년까지 연말까지 좀 절정 구간이지 않겠느냐. 아직 여러분들 1년 넘게 남았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I 투자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이 카드를 꺼내들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앵커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금산분리요? 네, 그렇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완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검토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주는 꼴이 아닌가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금산분리 제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실 1980년도에 은행법 만들어지면서 이게 시행이 됐었는데 사실상 IMF 때 한보 사태 이때 이제 계속 거치면서 강화를 시켰던 부분인데 골자는 그래요. 대기업 자본들이 들어와서 사금융화 시키지 않겠다는 게 핵심 골자거든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대기업들이 보시게 되면 은행이 없어요. 다 뭐 보험, 증권 이런 것만 갖고 있죠. 그러니까 대기업들한테 은행 이렇게 지분 많이 획득할 수 있게 해주면 뭐 자금 세탁 창고 뭐 이런 예전에 아주 우리나라가 좀 약간 3, 40년대만 해도 좀 올드한 게 있었어요. 나쁜 습관들. 그런데 첨단 산업, 특히 이 반도체 부분에서 대통령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것이 한시적으로 남아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약간 결합시킬 수 있는 대기업이 은행 지분을 좀 많이 획득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된다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더 큰 AI 투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다른 산업군에 있는 기업분들도 굉장히 소외감을 좀 느끼겠죠. 우리는 뭐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뇌가 깊을 수 있는데 저는 뭐 지속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한시적으로나마 금산분리 제도를 약간은 풀어서 적용시켜주는 게 낫다. 저는 이런 주관적 판단을 한번 해보고요. 결국 오늘 증시도 명절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대명절인데 사실 월요일이 추석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증시는 반도체 섹터들이 불이 붙지 않을까. 단지 핵심 포인트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개인들의 차익 실현이 계속 나오는지가 오늘의 핵심 포인트다까지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김민우 전문가는 지금 큰 그림 하에서 오늘 주제로 다루는 이 뉴스에 대해서는 뭘 한다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이 위상, 우리 반도체의 위상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또 그 밖에도 이 반도체를 둘러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밑그림이었다면은 그러면 이 샘 올트먼 CEO가 주고 간 선물에 대해서 그 의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님이 분석을 해주시죠. 이 뉴스의 최대 문제는 샘 올트만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 그 금융을 해올 수 있느냐가 문제죠. 일단 오픈 AI는 돈이 없고 뭐 UAE에서 가져오고 뭐 사우디에서 가져오고 여러 군데서 투자받고 근데 MS와의 관계는 좀 멀어지고 있고 샘 올트만 스스로가 AI가 너무 과열되었다 뭐 법을 깨웠다라는 얘기를 스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돈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투자하고 싶은데 워낙 비싸지고 있으니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지금 뭐 90만 장이라고 하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숫자를 지르고 있는 것도 결국은 엔비디아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이분이 처음 나와서 그 AI 투자 얘기할 때 우리 돈으로 9천조 얘기하는 거잖아요. 과연 9천조를 구할 수 있나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럽기는 하죠. 9천조가 말이 9천조지 우리나라 예산으로만 놓고 그러니까 내년 예산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한 13년 예산인데 그게 그렇게 쉽게 구해줄 수 있는 돈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스럽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반도체가 레거시가 지금 막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HBM도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이슈가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저는 주가가 다소 과열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오늘 지금 움직이고 있는 호가도 그렇고 실제로 이런 뉴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가장 우려되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된 종목군들만 가고 나머지 종목군들이 전부 이탈하는 건 아닌지라는 우려가 있을 뿐 반도체 종목군들에게는 뭐 전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뭐 하이닉스 아까 보니까 뭐 5% 시간에서 움직이기도 하고
넥스트레이드 거래에서 움직이기도 하고 삼성전자도 뭐 3%대 뭐 상승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뭐 그런 양상을 본다면 오늘 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지 않고 반도체로 더욱더 집중되는 모습을 보일 거냐 아니면 반도체 외에 다른 쪽으로 조금 퍼지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정도만 아마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오늘도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오늘 또 공교롭게 만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네, 시가가 고점을 치고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으로 갈지 정도를 체크해 보시는 게 오늘은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 상승 과정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분명히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뭐 선물 쪽에 괴리가 커진다든지 하면 일부 차익 거래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좋은 뉴스고 대형 반도체가 급등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것이 또 한 번 너무 이렇게 과열로 끝나면서 다른 이벤트들과 만나서 시장과 종목이 분리되는 혹은 오늘 만기 이슈 때문에 시가가 고가가 되는 그런 현상이 될지 정도만 주의해보자. 이걸로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파심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로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두 가지 주의점 정도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 마지막으로 금산분리는 지금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는데 4%의 제한을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 금융권의 지분을 더 살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뭐 펀드 같은 것들 혹은 뭐 투자회사 같은 것들, SPC 같은 특수목적법인 같은 걸 만드는 것들을 통해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민성장펀드 얘기하는데 그 75조 어디서 가져옵니까? 75조 중에 일부는 정부가 내고 일부는 산업하고 금융권에서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의 펀드를 통해서 거기에 지분은 뭐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모채 펀드의 자본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이제 금산분리는 완화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뭐 KB은행의 지분을 사고 이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행이 산업계에 투자하는 이런 그림은 어떻게? 그것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은행들의 거의 지금 70% 지분을 외국인들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말이 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은행법 자체가 은행이 그렇게 위험자산에 마구 투자하는 걸 열어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차라리 증권사 같은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하는 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상업은행은 현재 지금 법상으로도 그런 공격적 투자를 하는 게 자본의 얼마 비율을 넘어가면 그걸 용인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글로벌 기준으로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님은 오늘 반도체를 바라볼 때 개인의 차익 매물이 계속 출회되는지 봐야 된다. 이사님 같은 경우는 오늘 옵션 만기라는 변수도 같이 좀 감안을 해보되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레거시 위주의 이런 강세에서 다시금 또 HBM 쪽으로 넘어가나 아니면 같이 가나 뿐만 아니라 반도체만 가나 다른 섹터 같이 가나 이렇게 해서 시사점을 좀 하나씩 제시를 해주셨는데 뭔가 전문가님 좀 추가해 주실 만한 내용 있으실까요? 보면 거의 이사님하고 생각들이 저희가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조금 이제 다르기도 한데 오늘의 연결고리는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난 부분인데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이니까 월봉에 어제가 뭐 시가였지만 어제 말씀드렸듯이 시가가 고가가 되는 어제 고점 갱신 못했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특징을 보게 되면 개인들의 아까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보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상을 뒤엎고 오늘까지도 옵션 만기일이지만 매수 박차가 가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아셔야 되는 게 개인들의 물량을 외인과 기관들이 잡아먹고 있어요. 아이러니한 게 여러분들 차익을 가장 많이 하는 섹터가 어디냐?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더 가는 쪽인데 개인들이 계속 명절 앞둔 지역적 뉴스 때문에 어찌됐건 긴 기간이니까 팔아버리니까 외국인들이 그걸 다 잡아먹으면서 지수 견인차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프로그램 매수에서 비차익 거래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반도체가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이냐. 개괄적 골자는 우리 이사님 다 자세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삼성전자가 다소간의 과열이라는 표현이 맞긴 하겠지만 아직도 외국인의 비중을 보면 한참 남았다. 지금 2018년만큼 호황이라고 해요. 2018년보다 더 호황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만큼의 호황이 아니고 더 호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만큼 레거시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레거시가 완벽하게 DDR5라든지 이렇게 교체 수요들이 나오고 ESSD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는 HBM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외인 비중이 제가 봤을 때는 호황기대로 가는 56%, 57%까지 늘어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는 멈추지 않을 것 같다. 다소간의 단지 조정이 나온다면 삼성전자의 진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더불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또 하나의 포인트는 제가 보기엔 SK 스퀘어로 보여요. SK그룹 명확하게 지금 그룹 내 투자회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T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해서 SK 스퀘어 분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 움직일 때 SK 스퀘어가 거의 동반해서 같이 움직이는데 SK 스퀘어를 통해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중간 브릿지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SK 스퀘어의 오늘 변동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뉴스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 파생해서 볼만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면 두 번째 섹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민윤 전문가님. 네, 요즘에 뭐 지역적인 파트로 정리해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큰 것이 관점으로 반도체 자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사님은요? 네, 저도 뭐 반도체 소부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겹치긴 합니다만 네. 소부장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또 봐야죠. 오늘 계속해서 반도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두 분입니다. 전문가님, 반도체 어제는 저희 후공정 했었는데 와, 전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DI가 막 장중에 25% 가고 마지막에 가시면서 추천 좀 뭔지 기억하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해성 DS를 기억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루 왼종일 그 생각이 좀 맴돌던데 주가가 또 너무 좋아가지고 해성 DS, 두산테스나 그때 당시에는 덜 갔다고 소개해 주신 종목이 바로 반응이 나와가지고 오늘은 반도체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주실지 궁금하네요. 근데 지금까지 아침에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에게 의견 교환을 좀 하고 교육을 해드린 게 우리가 지역적인 파트에서 뭐 전공정 8단계, 후공정 5단계 등등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판에, DSP에, 뭐 CXL에 너무 많습니다. 이제 응용기술이라고 총칭할 수 있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다면 오늘 이사님이 소부장 해주실 터니까 네. 저는 개괄적 관점에서 오늘 익스체인지 가서 고정 가격 좀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기름 여기 익스체인지. 여기 그 띄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회원 가입도 해야 되고 자료 노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측면에서는 가능하다고 제가 메일을 답변을 받았거든요. 또 유료도 좀 비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고정 가격 확인을 해봤는데 무서울 정도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여러분들 이 고정 가격 반등이 중요하거든요. 변동 가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는 쪽인데 어찌됐건 정통 디램 랜드 레거시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고 있죠, 영어로. 이 고정 가격의 상승이 미 증시와 마찬가지로 지금 커플링이 되고 있다. 미국 증시에서도 이게 확실히 티가 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레거시가 올라가니까 그 정통의 강호들이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말고도 계속 고개를 들거든요. 뭐 샌디스크, ASML, AMAT 등등 KLA까지 확실히 효과를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의 반도체 시장이 AI와 레거시의 결합 효과를 계속 보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에 이제 어느 정도 프리미엄 타당성이 부여되고 있지 않느냐. 제가 우리 옆에 계신 박상정 강사님과 작년에 그 벌목사라는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데뷔 이래 가장 힘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뭐라 들었느냐. 반도체는 왜 이렇게 앵커님이 프리미엄이 짧까요? 10배만 받으면 난리를 친다. 그게 레거시가 한꺼번에 좋아지지 않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 실적들이 올라가는 파트를 지역적으로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HBM하고 DDR5만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른 낸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YY 기준으로 다들 내년에 지금 성장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합 효과가 IT, 테크, 후공정까지 낙수 효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후공정을 안내를 해드렸고 이러다 보면 이제 후공정의 단계가 5단계로 돼 있다 그랬습니다. 테스트, 소켓, 프로브, 모듈 패키지, 완전 모듈 패키지, 이제 뭐 숄더볼 이런 거 나오고 그래요. 덕산 하이메탈 막 여기까지는 아직 많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이 낙수 효과가 지속될 것 같고 이 밸류 프리미엄에 관한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기본값 20배 정당화 한번 해보는 그런 해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여러분들 물론 20배가 넘어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 보면 막 정말 영업이익률이 막 40% 50% 이 정도고요. 10배만 넘어가도 막 학을 뛰거든요, 진짜로.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15배는 기본값으로 다들 받아야 되지 않느냐. 실적이 우상향 되는 쪽이고 성장주의 한 축을 자리하고 있고 이 너무 업황이 좋기 때문에 맥시멈까지는 아니더라도 20배의 정당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호황은 저는 그렇습니다. 26년까지 호황기라고 보고 있고요. 캐펙스 투자는 또 한 번 확인해 봤지만 2028년까지고
저의 이제 주관인데 적어도 26년 전반기까지는 네. 확실한 반도체의 지배력과 지속력이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이후에 네. 진짜 기다리던 조정이 나온다면 적극 매수에 권역이지 않느냐, 반도체. 그리고 오늘 개장하고 나서도 주목해봐야 될 섹터다. 판단이 들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도 뭐 HBM, 레거시, 기판 뭐 대단해하죠. 거기다가 어제 후공정. 뭐 반도체 이제 덜 간 거 찾으려면 너무 어려워요. 덜 간 게 있긴 있나요, 김민주 전문가님? 네, 그렇죠. 어제 여전히 말씀드렸던 후공정 테스트하고요. 예. 그 다음에 HBM4 관련된 주들. 네. 그 다음에 파운드리는 아직도 상대적 여력이 나왔습니다. 파운드리 우리가 아직도 너무 있다. 그 몰두를 안 해버린 게 예. 올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세계 수주 받았거든요. 여러분 테슬라, 애플, 그리고 IBM. 뭐 기존에 받아놨던 퀄컴, 닌텐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지금 26년, 27년부터 실적에 반영되는데 이것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일정 부분 선반영될 수 있겠지만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이 기대감이나 주가에 선반영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지금 주도력이 약간 전공정이나 후공정 테스트들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랑 HBM4 쪽은 한참 주가가 올라갈 공간이 남아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추가 소식이 나온다면 불을 뿜을 것이다. 그리고 한마디 더 곁들인다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추가 수준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HBM4, 후공정에서 테스터 쪽 여기까지 힌트 드렸으니까 덜 오른 종목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도 오늘 반도체 집중해 주시네요. 네, 뭐 소부장, 뭐 반도체야 항상 뭐 김민 전문가가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이제 낄 틈이 없었는데 저도 오늘 뭐 이걸 빼면 뭐 할 얘기가 없어서 맞아요. 가져왔는데요. 예, 예. 결국은 샘 얼트만의 90만 장은 약속이 지켜지든 말던 거 상관없이 결국은 지금 캐파로 부족하다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신규 공장을 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기판이 왜 이렇게 가느냐? 샌디스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낸드가 가면서 이게 ESSD로 가니까 ESSD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판 안에다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택하고 이런 종목군들이 급하게 가는 것이고 HBM이 다시 이제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 자리매김한다면은 P4, P5의 속도를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용의 클러스터는 저는 아직 준비가 제대로 된 게 아니어서 뭐 공장 주변 단지를 만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거기 지금 물하고 전력이 전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거기서는 뭐가 잘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가 P4하고 P5 라인의 속도를 빠르게 올리는 거 외에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뭐 저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 소부장과 연결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반도체 쪽에서 유일하게 안 오른 거 제가 보기에 인프라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소부장 중에서는 대부분 다 급등했지만 인프라는 아직 오르지 않은 이유는 신규 공장과 관련된 뭐 소식이 여전히 잘 들려오지 않거나 미국에 기대 걸었다가 미국에 관련된 그 기대감이 지연될 가능성. 지금 뭐 미국 투자를 어제 접는다고 하면서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막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안 가고 있지만 평택의 P4, P5만 돌아와도 그러면 뭐 인프라 관련주들 중에서는 올라갈 만한 종목군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라고 말씀하시면 뭐 전력 설비 이쪽 얘기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클린룸이나 장비나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세요? 전력 설비는 더 앞서가야 되는 인프라고요. 네네. 저는 그 정도는 이미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가장 초기에 라인을 깔 때 필요한 그런 초기의 배관 설비나 라인이나 그다음에 클린룸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이 반도체 섹터 두 분이 함께 들여다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주 전문가님. 오늘의 히어로는 YC가 될 것 같아서 YC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마 더 집중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YC. 이어서 김 이사님은요? 네, 저는 그 인프라 중에 한 종목 한양 ENG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YC부터 살펴보겠습니다. YC를 말씀드리기 전에 또 피디님하고 또 옥상으로 불려갈지 모르겠지만 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네. 그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길목을 좀 지켜야 되거든요. 저는 올해는 반성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 반성을 안 했냐면 제가 맞았기 때문에도 있지만 굽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3, 4월에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한번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관세라는. 맞아요. 제가 그때 2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 정권 때 스타일을 봤을 때 관세 무대응하겠다. 이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 뭐 회원들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흔들리시더라고요. 기회였는데
반도체 여러분들 3, 4월에 잡아서 뭐 그때 금융시주도 가고 조선기자재도 가고 했습니다만은 이 5, 6개월만 보유하셨다면 성적이 어땠을까요? 그때 샀어야 됐어요. 어마무시했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비싸다고 생각이 들 때 싸고요. 주가가 너무 처참하다고 생각될 때 거기가 이제 반등의 구간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길목을 좀 지키면서 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YC를 뭐 더불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촉이 지금 우주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히어로 종목은 YC와 네오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YC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습니다. 뭐 펀더멘탈 이야기 많이 할 필요 없고요. 웨이퍼 테스트, 특히 이제 MT8311인데 장비 이름이에요. 수주를 올해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정 공시를 많이 냈어요. 항상 반도체들이 보게 되면 2차 전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셋업 할 때 돈을 좀 받고 완벽하게 그 만들어진 셋업 할 때 돈을 마지막으로 받고 계약금 좀 받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뭐 돈이 없어서 안 좋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약간 그냥 뭐 좀 미루고 지연하고 이러면 정정 공시를 때리고 그 실적에 반영될 수 있던 부분들이 이연되거든요. 그래서 정정 공시를 내면 증권사들이 여러분들 가이던스의 그 실적 부분을 다시 딱 없앱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트 들어가서 딱 보면 어디까지라고 딱 표시를 해놓은 기업들은 자신감이거든요. 그러면 YC는 그 정정 공시로 미뤄졌던 뭐 500억, 200억짜리, 300억짜리 많습니다. 3분기부터 이제 반영이 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죠. 장비가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버티고 있다. YC분들 뭐 섭섭하실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게 안전판 역할을 저는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좋죠. 저희는 주식쟁이니까. 예. 그리고 기술적 관점입니다. 차트 모습 좀 보시죠. 지난번에 이제 거래량 동반되면서 급등 한번 갔거든요. 주가를 한 10,000원 언저리에서 14,480원까지 쏘아 올렸는데 오늘 핵심 포인트는 이제 15,000원을 완벽하게 돌파하면서 이어갈 것이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완벽하게 15,000원 돌파 정도를 하면 어제 그 DI처럼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거래량이 동반된다는 것은 그 거래량이 만들어지고 나서 일정 부분 물량 소화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오늘 슈팅이 나왔을 때 일정 부분 정리하시는 걸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뭐 17,000원 이상 간다면 그게 아니다. 조금 소량 거래량인데 주가가 퍼포먼스가 좀 나와진다 하면 바이앤홀드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모르겠어요. 명절 전에 좀 팔아야 되느냐 명절 이후에 팔아야 되느냐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 기간은 여러분들 네. 뭐 꼭 결정을 하셔가지고 저는 뭐 밀어붙일 것 같은데요. 주가들이 좀 빠지시면 또 서운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대량 거래량이 좀 동반돼서 급등이 나간다면 충분히 챙겨도 되지 않겠느냐. 기술적 관점에서 우상향 신호 지속이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한양ENG 궁금합니다. 알려주시죠. 근데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배관, 그 다음에 가스 장비 이런 것들하거든요. 그 반도체라고 하는 게 전기전자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전기전자 이상으로 화학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특수가스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배관 설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한양ENG입니다. 그래서 먼저 반도체 공장 지을 때 배관들을 쫙 깔고 그 배관들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제 클린룸들을 만들면서 이제 설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을 만약에 짓게 된다면 한양ENG가 지금 뭐 삼성전자와 협력을 이 클린룸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클린룸을 만들기 위해서 배관을 먼저 깔고 그 위에 이제 클린룸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인프라 종목 주목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스물스물 올라오긴 했지만 급등하고 있는 다른 종목에 비하면 뭐 비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이 가스 같은 거 잘 다루다 보니까 또 의외로 뭐 하고 있냐면 발사체 있잖아요. 위성 발사체에 보면 그 발사체를 붙잡고 있는 옆에 그 라인들, 배관 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가스 주입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도 한양ENG가 합니다. 그러니까 누리호 관련 종목이기도 해요. 누리호 실제로 하기도 했고. 그래서 11월 달에 있을 누리호 모멘텀도 생각해 본다면 뭐 지금 주가가 조금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다른 종목군들 움직인 거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펀더멘탈에 아예 없이 모멘텀으로만 움직이는 종목이냐? 일단 뭐 그렇지 않거든요. 뭐 시가총액이야 비교적 작지만 실적도 나름 내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뭐 괜찮게 보이는데 다만 중요한 건 이 종목의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원하는 만큼 사고 팔지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잘 주의하신다면
한양ENG 같은 종목도 한번 쳐다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양ENG 소개해 주시길래 누리오 모멘텀 보시나 보다 했는데 일단은 시작은 반도체 인프라 쪽이었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 여러 가지 있다. 설명 두 종목 들어봤습니다. 토마토 AI는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네, YC 대 한양ENG. 한양ENG가 오늘 6입니다. 밸류에이션 낮고요. 또 엔지니어링 쪽에 기술을 갖추고 있다. 실적을 회복하면 주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판단입니다. YC는 검사 장비 기대 주기는 하지만은 주가가 약간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이렇게 희비가 엇갈렸네요.